자, 제가 봤을 때 월요일장을 못 견디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월요일을 위한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우리 SK증권입니다. 이제 4월 27일 재개까지 정말 이틀 남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와 이 뉴스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재개 이후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오늘의 영상 주제가 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4월 27일에는 1863원 직전의 종가에서 2배가 뛴 가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보유 재산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보유 수량은 절반으로 까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는 요거였거든요. 바로 이 자사주 소각. 3월 4일에 있었던 이 200억짜리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SK증권이 시총이 8천억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반영이 됐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명 이 공급 감소 효과죠. 21선은 이탈이 되었지만 이제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절반이 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 첫날만큼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액면가가 여러분들 이제는 1,000원 지폐주로 완벽하게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수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보다는 분명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지금 직전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고점 대비 30%가 넘게 좀 빠진 상태잖아요. 21선에 대한 이탈은 분명 나오긴 했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직전의 저점을 깨트렸으면 모를까 아직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거래정지 공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SK증권이 이 병합을 왜 시킨 건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합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최소 매수 금액 또한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단타성 자금 유입들을 그만큼 축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결국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SK증권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시장은 다시금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브로커리지 SK증권은 이 매매 수수료가 가장 수익의 원천이죠. 제가 봤을 때 재개 첫날은 확률상 이 기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보다는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올려놔야지만이 개미들이 분명 더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동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좀 베팅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펌핑을 시키면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과연 정말로 이러했던 순간에 빠져나갔을 거냐는 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 지금 SK증권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디테일한 대응 전략은 여러분 밑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대응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대응 전략을 발송해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개 이후에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요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23일 어제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4월 24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데이터 센터 관련 중 그 중에서도 인텔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요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시간의 급등이 나왔었죠. 인텔의 CEO 이 리프탄이 말을 하게 현재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전력 공급에 대한 효율성, 요 기술력에 있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히 이 인텔과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고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자,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이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보시면 정별이 무너지나 싶었지만 이 5일선에 딱 걸치면서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상 이때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뉴스겠죠. 어제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인텔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네페스아크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네페스아크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8.24%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0.7%, 단 1% 수준도 안 띄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자, 깔끔하게 아주 높은 확률로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주 시작 깔끔하게 해야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요 쉽게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어제의 미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제외하고 3대 지수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모두 다 고점에서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우리 국장도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했었지만 역시나 이 고점 부근에서 제한된 모습을 보였었고요.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의 구간은 그냥 가느냐 혹은 좀 눌렸다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요 5일이라는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쫄 필요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신고가가 분명 나왔기 때문에 변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건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이라고 봐요. 눌리는 것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장은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자,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어쨌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